이렇게 해서 이제 달리3 API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예, 다음은 카카오톡 챗봇 만들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봇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전체적인 구성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실 텐데요. 네, 카카오톡 API를 이용한 AI 챗봇 구성 요소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그 사용자가 카톡 채팅방에서 챗 GPT로 어떤 질문을 요청을 하게 되면 그것을 이제 카카오톡 서버가 받게 되겠습니다. 이 채팅방 내에 메시지를 카카오톡 서버가 받아가지고 우선은 이제 그 내 자신에 있는 PC에다가 그 챗 GPT하고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을 해 줄 겁니다. 그래서 로컬 PC에다가 챗 GPT, 오픈 AI API 또 달리 API를 통해서 AI와 서로 통신을 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이 내 로컬 PC에 파이썬 프로그램이 편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실행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내 로컬 PC에 있는 그 프로그램을 카카오톡 서버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이 내 로컬 PC에 있는 프로그램을 웹 프로그램으로 변환을 시켜가지고 그 웹 프로그램이 외부에서 알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인 ngrok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ngrok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외부에서 알 수 있는 그 URL 주소를 만들어 주겠고요. 그 카카오톡 서버에서는 그 외부 URL 주소를 통해서 ngrok을 통해서 로컬 PC로 전달이 되고 그 내용이 챗 GPT나 달리3를 통해서 이미지나 또는 프롬프트에 대한 응답을 받으면 그것을 ngrok을 통해서 카카오톡 서버로 전달이 되겠고요. 그 내용이 이제 다시 사용자의 채팅방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카카오톡 서버하고 그 다음에 ngrok 서비스, 외부와 연결해주는 그 ngrok 프로그램, 이 둘 간에는 외부 연결을 위해서 인터넷 통신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HTTP라고 하는 인터넷 통신을 하게 될 텐데요. 그 HTTP 통신을 파이썬에서 수행하기 위해서 URL lib3라고 하는 패키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 HTTP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을 통해서 두 개의 컴퓨터 간에 통신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쪽이 브라우저가 되겠고요. 일단 일반적으로 브라우저에서 우리가 브라우저의 주소창에다가 www.naver.com 또는 www.daum.com 이렇게 주소를 입력을 하게 되면 그 내용이 그 네이버 회사에 있는 컴퓨터로 전달이 돼서 그 요청에 해당하는 화면을 찾아가지고 그 화면에 해당하는 소스를 사용자 측의 브라우저로 전달이 되면 사용자의 브라우저에 네이버 초기 화면이 나타나거나 또는 다음 화면이 나타나거나 이런 식으로 실행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HTTP 통신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하이퍼 텍스트 트랜스퍼 프로토콜의 약자인 HTTP 통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두 개의 컴퓨터 간에 통신하는 규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카카오톡 서버하고 그 다음에 ngrok 사이에 HTTP 통신을 통해서 통신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는 이제 사용자가 입력한 어떤 입력 프롬프트의 내용을 카카오톡 서버를 통해서 ngrok을 통해서 내 PC로 전달이 되면 내 PC에서 그 내용을 이제 챗 GPT에다가 전달을 해서 응답을 받고 ngrok을 통해서 채팅창에다가 전달해주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파이썬에서 그 URL lib3라고 하는 패키지를 가지고 HTTP 통신을 어떻게 하는지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어주시고요. 아까 이제 달리3 example py 이거가 아까 이름이 좀 잘못됐었는데요. 잠깐 이름을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DLLE인데 DALE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바꿔주시고요. 자, 여기에다가 새로운 소스를 하나 더 추가를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네, 그리고 파일 이름은 url lib3 example.py라고 이름을 주시고 엔터를 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풋로는 url lib3 네, 요것도 네, 가상 환경에다가 패키지를 설치해 줄 필요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밑에 터미널에다가 pip install url lib3 하고 엔터를 쳐 주십시오. 네, 그러면 이제 간략하게 금방 패키지가 설치가 됐고요. 여기에 노란 줄이 이제 없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이썬에서 HTTP 통신을 하기 위해서는 풀 매니저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네, 사용자의 브라우저에서 어떤 주소를 가지고 원격에 있는 웹 서버, 그러니까 네이버의 컴퓨터 또는 이제 다음의 컴퓨터에다가 요청을 하게 될 때는 여기 주소를 가지고 거기에 내가 요청하는 게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내야 됩니다. 네, 이 요청을 하기 위해서 아까 파이썬에서는 url lib3 패키지에서 네, 풀 매니저라고 하는 클래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네, url lib3에서 풀 매니저라고 하는 네, 객체를 생성을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네, 우리가 요청할 주소는 아까 브라우저에서 주소를 입력하는 것처럼 요청할 주소는 https json placeholder 네, 이거는 뭐 간단하게 테스트를 할 수 있는 샘플 사이트가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입력을 해 주시고 네, response equal http.request 네, 이 주소를 가지고 요청을 해주게 됩니다. 네, get 방식으로 해서 네, 이 URL 주소를 가지고 request http 방식으로 리퀘스트를 해서 네, 이 사이트에다가 네, https json placeholder typicode.com 사이트에다가 이런 주소를 해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소스가 레스폰스로 오게 될 거고요. 그 소스에 해당하는 응답이 response.data를 이렇게 출력을 해줘라 라고 하는 네,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를 이제 실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python url lib3 example.py 네, 라고 실행을 해 주시면 여기에 우리가 이런 주소로 요청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응답이 뭐 유저 아이디는 1번이고 아이디 1번이고 타이틀은 뭐 이렇게 가짜 데이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보내줍니다. 네, 이런 내용으로 응답이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 파이썬 프로그램에서 HTTP 네, 프로토콜을 통해서 네, 이 사이트에다 요청을 하면 이런 응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리퀘스트를 할 때 get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인터넷상에서 어떤 데이터를 요청을 할 때 간단하게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것처럼 별로 보안에 상관없는 그런 데이터를 요청하거나 할 때는 브라우저의 주소창에다가 입력을 하는
그런 방식이 이제 get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네, 그 화면상에다가 이제 챗 GPT라고 이렇게 검색을 하게 되면 네, 그 내용이 이렇게 주소창에 이렇게 물음표 형식으로 해가지고 쭉 나타나게 됩니다. 이 챗 GPT를 검색을 했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이 이제 요청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주소창에다가 어떤 정보를 요청하는 그런 HTTP 요청 방식이 이제 get 방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말고 또 하나는 이제 포스트 방식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네, 포스트 방식은 여기에 이렇게 그 어떤 데이터가 노출이 되면 보안상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이 주소창에 노출하지 않고, 데이터 안에다가 인코딩을 해서, 네, 그러니까 그 암호화를 해서 데이터를 요청을 하는 그런 방식. 네, 그거는 이제 그 사이트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인서트 한다든가 또는 업데이트 한다든가 이럴 때 이제 포스트 방식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get 방식하고 포스트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다른 방식도 있긴 하지만 대표적으로는 그 방식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그 인터넷을 통해서 데이터를 요청을 할 때, 네, get 방식은 이제 간단한 정보를 요구를 할 때, 네, 그럴 때 이제 get 방식. 그 다음에 사용자가 이제 회원가입을 할 때 이름이라든지 주민번호 이런 데이터를 입력을 해가지고 인터넷상에다가 데이터를 라이트 해달라고 요청을 할 때 포스트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그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 중에 우선은 첫 번째로 get 방식에 대해서 한번 예제를 알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URL lib3에서 포스트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지금 방금 테스트했었던 URL lib3 example.py 이거를 좀 복사를 해주시고요. 네, 그러면 이제 copy.py로 이렇게 생겼는데 이름을 바꾸기 해서 네, URL lib3 example2.py로 변경해 주시고요. 처음에 HTTP 객체 생성하는 거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URL을 JSON placeholder typicode.com 네, 그 다음에 포스트까지만 주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저장할 데이터를 선언을 해 줄 텐데요. 이제 데이터라고 해 주시고 타이틀은 네, created post 그 다음에 body에다가 네, 의미 없는 데이터이기 때문에 lorem ipsum이라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user ID 네, user ID는 5번 그리고 이메일 그 사용자 아이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제 포스트 방식으로 전달을 해서 저장을 할 거고요. 네, 리스폰스에다가는 아까 get 방식 대신에 포스트 방식이라고 네, 지정해 주시고 그다음에 네, URL 주소에다가 저장을 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저장할 데이터는 field라고 하는 네, 옵션에다가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라고 지정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저장했었던 데이터를 출력을 해 볼 거고요. 그다음에 아울러서 또 하나 프린트 해가지고 response.status 네, 이거는 이제 저장을 하고 난 다음에 응답 코드를 출력해 보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URL에 이제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한번 조회를 해보고 나중에 이제 포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브라우저에다가 네, https json placeholder typicode.compost라고 해주시고 엔터 키를 눌러주시면 여기에 저장된 데이터가 이제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까지 쭉 가보시면
네, 이렇게 그 아이디가 1부터 시작해서 아이디 100번까지 해서 유저 아이디 이제 10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00건이 들어가 있겠고요. 이 포스트 방식으로 이 데이터를 추가하면 101번째 네, 아이디 데이터로 해서 포스트가 이제 전달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까하고 마찬가지로 파이썬 네, 그 다음에 url lib3 example 2.py 네, 그리고 그 실행하기 전에 url lib3 example 2.py 요거는 컨트롤 S로 네, 저장을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엔터 키를 눌러 주시면 네, 아까 아이디 100번까지 있었죠. 이제 101번으로 저장이 된 거를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응답 코드는 201번. 네, 요거는 이제 그 HTTP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전달을 하면 OK일 경우에 이제 200번은 네, 응답이 올바로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201번은 포스트 방식으로 요청이 제대로 처리가 됐습니다. 라고 하는 네, 응답 코드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URL lib3를 이용을 해서 네, 포스트 방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부분까지 알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